총선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15 총선의 목표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목표치를 15% 이상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의지도 또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월요일에 좀 강도 높게 새해부터 비판을 막 날리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물갈이 해야 된다. 지역민들 심판해야 된다 하셨어요. 네, 작년 10월에 자유한국당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당부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대구 경북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이 똑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당 지지자들조차도 지금까지 당신들 좀 잘못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요구를 받는 분들이 또 국회의원 하겠다? 이거 염치 없는 거죠. 그리고 대구 부산 경남 현역 의원들과 비교할 때도 부산 경남에서는 이미 현역 6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대구 경북에는 한 분도 안 했어요. 성찰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역 시민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까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의 총선 준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저희들 우선 총선 기획단 구성해서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실무적인 사항 점검하면서 총선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마할 후보자들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는 북구갑의 조명래 예비후보, 북구을의 이영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명 정도가 출마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구시당 차원의 총선 준비가 마치는 대로 서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 거고요. 아, 위원장님도 서구로 출마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 준비도 중앙당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당이 평소 주장해왔던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곳곳에 있는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청년과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다른 선거 총선에 비해서 정의당이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저희들 지금까지 나름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애써왔고 또 노동자 서민들의 살림을 보듬기 위한 활동에도 저희들은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당한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선거법이 조금 정의당으로서는 애석했던 건가요?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습니다. 원안에 비해서는 지역구가 좀 늘고 비례에서 의석이 줄었습니다만 정의당은 어떻게 좀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선거법 개정. 네, 사실 2000년 이후에 총선이 있을 때마다 지금 선거제도는 안 된다, 좀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매번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득표 받은 만큼 의석을 가지는 공정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개정된 선거법은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래 취지에서는 많이 후퇴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보완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지지받는 만큼 의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이번에 15% 이상 정당 득표하겠다고 목표를 밝히셨어요. 선거법만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 보면 정의당의 정당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0% 중반쯤 됩니다. 그래요? 네, 많이 나오는 조사는 20%를 넘은 결과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 지역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20% 정당 득표하고 20석 이상 의석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되는 게 목표인데 우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정당 득표로 연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의당이 처음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요. 시민 참여인단을 적극 조직해서 이분들이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지지하도록 연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대구에도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처럼 그동안 정의당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집단적인 지지 흐름도 만들어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앙당과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여성들의 이야기를 잘 다듬은 정책과 또 그 정책을 상징할 수 있는 후보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적절하게 활동을 배치해서 시민들께 맞춤형 득표 활동으로 정당 득표를 올릴 계획입니다. 기존의 그 총선 구상 전략과는 좀 다른 묘수가 이번에 있나요? 이번 총선의 정의당? 정의당은 뭐 정치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이야기로 승부를 할 겁니다. 이야기란 뭐냐 하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서민들의 살림을 보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서민 살림 살이를 지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시민들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할 겁니다. 지난번 그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6.7%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10%가량 뛰어 오르시겠다는 거잖아요. 지난번 2016년 총선을 하나 사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총선이 있었던 4월 전월인 3월 달에 그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3월 평균 지지율이 9% 정도였는데 실제 총선에서는 27%를 득표해서 3배 이상 올렸거든요.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사실 대구, 경북이 정의당에게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시도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그리고 바뀐 제도의 취지를 잘 말씀드린다면, 이전에 받았던 득표율과는 다른 득표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비례대표도 좀 배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출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구, 경북에도 아마 계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서의 정당 득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선거에서는 후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거대당인 민주당도 대구 지역에서는 후보 배출이 좀 쉽지 않다고 해요. 앞서 세 분의 예비 후보 위원장님 포함해서 이제 등록할 예정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후보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발굴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대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12곳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출마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 갑을의 조명래 이영재 예비 후보가 지금 뛰고 있고 그 외에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출마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출마하시는 지역구도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북구갑은 현 정태욱 의원, 북구을은 또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출마하고 계시고 나머지 그 3곳 있잖아요. 6곳 중에 지금 3곳이 예정돼 있고 나머지 3곳은 어디로 출마하실 생각이세요? 지역구. 네, 저는 서구의 출마가 확정이고요. 그리고 의논하고 있는 2분은 동구와 달서구에서 출마 지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번 총선은 6곳 정의당 후보를 만날 수 있다. 지금은 5곳에서 네, 시민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선거권 연령 낮아진 거죠. 만 18세 청소년, 대구 경북 유권자 가운데서는 대구는 1.3, 경북은 1.1인데 정의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애 첫 투표권을 부여받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다른 나라 이야기 좀 해보면요. 네, 어떻죠?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34살 여성 총리가 선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핀란드는 총리만이 아니라 부총리와 교육장관도 각각 32살의 여성 장관이에요. 핀란드는 다당제가 정착된 나라인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5개 정당 중에 4개 정당의 대표가 30대 여성 정치인입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뭐냐면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좋은 정치인을 일찍부터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20대 국회가 4년 전에 문을 열 때 평균 나이가 55.5세였어요. 이번 총선으로 또 새로운 미래의 정치인재를 길러내는데도 구상 갖고 계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보니까 입당식 16명 정의당 만 18세 청소년 받아들였더라고요. 대구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에서도 원래 딱 만 18세가 되는 2002년생
유성현 씨라고 수성구에 사시는 분이 정의당 대구시장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만 18세뿐만이 아니라 선거권은 만 16세까지 그리고 피선거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만 18세까지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정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관위에 준비위원회까지 창당을 하고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은 개정이 됐지만 정의당 대구시당의 포부랄까요? 마지막으로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네, 새해 인사 못 드렸는데요. 먼저 시도민들께 새해 복 많이 지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요. 대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이거 전부 15년 전에 진보 정당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물으면서 제안했던 정책들이거든요. 정의당도 이제 10년 앞의 정책, 서민들 살림 돌보는 정책, 이번 총선에서 좋은 정책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